방은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깨졌습니다. 30년 된 남편은 내 맞은편에 앉아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평소처럼 내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무언의 원한과 억누른 분노의 무게 한계에 다다라서 움직이기를 끝내니 평소의 겸손이 물씬 풍기는 마크의 목소리가 침묵을 꿰뚫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나는 떠난다. 마크.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어요. 마크가 비웃었어요. 아 진짜.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안. 나는 나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의 말이 찔렸지만 그것은 또한 내 결심을 너무 오랫동안 부채질했습니다. 나는 그의 무시하는 태도와 그의 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내 삶을 되찾을 때였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의 어머니는 앞에 놓인 두려움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옥트인 허 눈은 내 포장된 가방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가늘어졌다. 그녀는 우리를 비웃었다. 당신은 그녀를 무시하고 이 가족을 감당할 척추가 없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크는 나를 말리려고 움직이지 않고 대신에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나올 때 우리를 만나세요. 시원한 저녁에 해방감을 느꼈어요. 숨막힌 영혼의 바람이 위안이 됐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느꼈어요. 마크에게 충실한 아내 역할을 했었거든요. 나를 파트너보다 편의로 더 많이 본 남자. 우리 아들 알렉스는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지만 그조차도 내 마음에 커져가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마크의 어머니는 끊임없는 비판과 조작으로 우리의 독성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겸손하지만 평화로운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나의 안식처였습니다. 알렉스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걱정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알렉스예요. 지난 몇 년 동안보다 더 나아요. 목소리를 꾸준히 대답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엄마, 아빠. 할머니 잘 못 받아들이세요. 아빠가 술을 마시고 계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내가 그들을 버렸다고 계속 이야기할 거야. 알렉스는 죄책감의 고통이 나를 덮쳤다고 했지만 난 그것을 밀어냈어. 그들은 알렉스를 관리할 거야.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 알렉스는 잠시 침묵했어. 다행이야. 마침내 너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전화를 끊을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어.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크와 그의 엄마는 수년 동안 나를 과소평가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이었다. 그들은 내 자아 발견의 여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복수는 내가 가져간 몇 가지 소지품으로 둘러싸인 내 작은 아파트에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마크와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며 한때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 결혼은 서서히 해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하게 시작될 수 있었던 그림자 마옥는 매력적이고 세심했으며 우리는 꿈으로 가득 찬 어렸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매력은 사라지고 앨릭스가 태어났을 때 가족의 필요보다 자신의 필요에 더 관심이 있는 남자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차이점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마옥의 양육에 대한 생각은 재정적으로 나에게 정서적 보살핌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러노어는 항상 배경에 맴돌았습니다. 내 양육에 대한 그녀의 비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에서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사려 깊고 독립적인 청년이 되기 위해 엘러노어가 우리와 함께 이사했을 때 전환점이 왔습니다. 마옥는 나와 그것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복도에서 그녀의 가방을 찾았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외로웠고 엘라노르와 함께 사는 그녀의 눈은 숨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 요리부터 옷 입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비난했습니다. 마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종종 내 귀를 막고 있다고 말하곤 했지만 나를 진정으로 깨뜨린 것은 마크의 배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은행 명세서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엘러노어의 도박 습관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된 공동계좌 돈과 마옥의 은밀한 면죄부로 인해 마옥는 항상 그의 어머니 편을 들며 논쟁에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 애너입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내 우려를 무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는 재정을 통제하여 나를 완전히 그들의 집에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계획하는 그들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떠나던 날 나는 그들이 초래한 고통을 언젠가는 이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자존심과 재정에 가장 큰 상처를 준 부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재정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마크에게 충격을 준 조치였습니다. 당신이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전화로 나 자신을 보호하라고 소리쳤어요. 몇 년 전에 했어야 했던 일을 내가 대답했습니다. 차분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엘렌의 반응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모든 일을 해줬는데도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알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종의 세월이 끝났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의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카르마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재정적 독립 이후 몇 주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마오가 일러나오는 분노했습니다. 분노 나는 당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전화보다 더 독한 전화를 셀 수 없이 받았습니다. 애너 마오가 한 통화 중에 키스를 했습니다. 나 없이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기어올 것입니다. 나는 마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꼭두각시 역할은 이제 그만입니다. 내 말을 뒷받침해주는 새로운 가족의 힘 엘러노어는 훨씬 더 독설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애너 당신은 우리 가족을 망쳤습니다. 엘러노어를 망칠 가족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상이었습니다. 나는 한때 나를 통제했던 두려움에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증발하고 정의를 향한 단호한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직시해야 할 때였습니다. 나는 오랜 친구와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내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오과 엘러노어의 조작과 금전적 사기에 대한 진실은 빠르게 퍼져 그들의 평판을 손상시켰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던 마크는 깜짝 놀랐습니다. 드문대면 만남에서 자신이 요구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헬레노어는 공동체의 심판에 직면했습니다. 똑같이 정신이 나갔고 모두가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고 애너는 이것이 전쟁이라고 선언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엘라나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나는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억의 친구들은 그의 변색된 이미지를 경계하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노어즈 소셜 서클은 한때 그녀의 도박과 조작에 대한 진실이 퍼지면서 그녀의 자존심이 줄어들었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재정적 불안정이 그들의 가장 약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나는 우리 공동 지분을 청구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자산을 통해 엘러노어의 도박 부채가 폭로되고 마옥의 잘못된 재정 관리가 밝혀졌습니다. 법원 절차는 힘들었지만 저는 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마오가 엘러노어가 저를 불신하게 하려는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 우리 자산의 상당 부분을 나에게 부여해줬어요. 마크와 엘레노어의 눈에서 패배를 봤어요. 그것은 단지 합법적인 승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파괴한 도덕적 승리였습니다. 애너 마옥는 이전에 오만한 자아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마옥는 오래전에 우리를 파괴했습니다. 나는 대답한 부분을 집어들고 법정을 걸어 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처음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난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마오과 앨런의 몰락은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첫 번째 단계였으며 다음에 무엇이 올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의 여파는 자산의 정당한 목에 대한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마오과 앨러스 시도를 위해 자유로운 삶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신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이럴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너 마오가 전화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야 했죠. 나를 배신한 엘란의 반응은 더욱 은밀했습니다. 그녀는 나에 대해 가족들을 규합하려고 했으나 그녀의 시도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에너, 당신은 이 가족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녀는 식료품점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그녀가 비난했습니다. 이 가족은 내가 오래전에 망가졌습니다. 떠났습니다. 나는 내가 화가 난 것을 그녀에게 만족시키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생활하는 자유를 즐겼습니다.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괴롭힘의 직접적인 연결을 끊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역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의를 향한 나의 탐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라너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여전히 그녀의 도박 습관에 대한 돈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에너와 함께라면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녀가 이에 대해 친척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를 통해 위협했다고 나는 그녀가 한 모든 움직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법적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대결을 피하는 여성이 아니었고 나는 정당하게 내 것을 위해 일어선 전사였으며 마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압력을 받아 원래의 이미지는 이제 손상되었고 그의 경력은 그 결과로 인해 매우 소중했던 친구와 인맥이 이제 거리를 두게 되었고 스캔들에 휘말린 남자와 어울리기를 꺼려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드문 순간에 미드를 망쳤습니다. 반성이 너 자신을 망쳤어. 마옥, 나는 방금 진실을 폭로했고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한때 안전했던 세상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엘러노어의 시도는 비참하게 실패했고 그녀는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파산했고 마옥의 경력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손상되었지만 그들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의 고통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 여정에서 필요한 단계였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독립과 존엄성을 되찾았지만 계속해서 수년간의 방치와 정서적 학대로부터 여전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을 재건하십시오. 나는 평화와 행복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내 안에서 나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습니다. 강하고 탄력적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해방의 이야기였습니다. 역경에 맞서는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났고 내 행동의 파문이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마오과 엘러노어는 이제 대부분의 지인들이 이전 삶의 그림자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원해졌습니다. 걱정으로 흐려졌어. 엄마, 방금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러 왔는데 목소리가 무겁기 시작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 자리를 마련하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알렉스, 나는 그가 닥칠 일에 대비하라고 용기를 줬어요.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고 술을 마시고 상황이 더 나빠졌고 할머니는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집을 팔고 있다고 했어요. 나는 알렉스가 여전히 그의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멀리 갔나요? 그가 그의 목소리를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불행에 대한 소식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진실성과 존중 없이 살았던 삶의 결과를 암울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음 몇 주가 속삭임과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그들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마오과 엘러노어의 집은 이제 시장에 나와 그들의 폴프롬 그레이스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상호 지인으로부터 마오가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명성이 그를 앞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엘러노어는 그녀의 소셜서클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도박 중독은 이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산책하러 나갔을 때 나는 마오과 한때 그의 자세가 구부정한 눈을 하고 있던 남자의 그림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거기 서 있던 순간 안나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할 말이 없다 마크 내가 방해했다. 그는 당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체념한 표정, 그의 눈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마크를 남기고 떠날 때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한때 나에 대해 그토록 많은 권력을 쥐고 있던 남자가 이제 부서진 과거를 가진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폐쇄감을 느꼈습니다. 엘러노어는 너무 희미해져 모호해졌습니다. 한때 그녀의 활기찬 태도는 이제 그녀의 행동의 현실이 마침내 그녀를 따라잡았습니다. 마크와 엘라노어의 장이 끝났습니다. 나는 내 여정이 복수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삶을 되찾고 평화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복수가 아닌 정의와 자존심을 위해 억압자들에게 맞섰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나에게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계속 구축하면서 회복력과 자신을 옹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힘과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내 인생의 격변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힘과 깨달음을 가져오면서 자기 재창조가 계속되었습니다. 마오과 엘러너의 몰락은 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의와 존경을 추구한 어느 상쾌한 가을 오후의 부산물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늑한 거실에 앉아 변화를 반성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 내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알렉스 엄마였습니다. 그가 말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라와 나는 결혼할 예정인데 계획을 세우는데 당신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는 우리의 대화가 웃음과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도록 돕고 싶습니다. 며칠 후 정기적으로 산책을 나갔을 때 엘러노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왠지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마음에 뭔가 후회나 깨달음이 잠깐 깜박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늦게 사과해서 제가 방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엘러노어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으니 당신이 약간의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일러나어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면서 나는 내 변화의 전체 범위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분노를 품지 않았습니다. 나는 리벤지의 필요성을 넘어섰습니다. 엘릭스와 세러와의 결혼식 계획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사랑에 둘러싸인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다가와 웃음과 기쁨의 눈물로 가득한 아름다운 예식을 치르게 되기를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알렉스와 사라가 사랑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더욱 강해진 도전에도 불구하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건배에서 나는 인생이 많은 도전을 가져온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를 정의하는 방식이다. 마오가 일러나어 이후 몇 년 동안 먼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한때 그들의 존재로 인해 가려졌던 내 삶은 이제 내 삶이 되었습니다. 나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